좀 안쓰러운 건 네. 장관님, 그 최은순 씨, 또 김건희 씨, 네, 저희 고향. 최재형 목사님 모두 양평이 네, 네. 들었습니다. 고향이라는데 여기 뭐 선산이 많다면서요? 예. 일단 그 재원순 그 집안에 네. 그 지도를 봐도 뭐 네. 그 일가가 여기 특히 뭐 김건희 씨 아버님 같은 경우 여기서 네. 공무원도 하셨고 공무원, 살림과 공무원 하셨고요. 예, 하셨고 뭐 그래서 선산도 여러 군데 네. 있더만요 보니까. 사실은 또 고속도로 서울- 예, 말고도 여기 공흥지구 네, 공흥지구. 일위도 네. 아실 서울 텐데 양평 고속도로에 관련돼서는 제일 중요한 네. 그 데이터가 KDI. 네네 그렇죠. KDI라는 우리 정부 국책기관의 네. 최고의 전문가들이 맞습니다. 거기서 2년 동안 또 그 이전으로 보면 우선 사업자 선정부터 해야 되죠. 네, 예. 이걸 결정하는 과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병국 의원 시절부터 예, 예, 예. 민자 사업도 해보고 안 되고 다 계속 안 되다가 네. 어떻든 그게 2019년도에 이제 결정이 나게 네, 예. 됐는데 모든 데이터는 그 KDI에 다 있죠. 다 있죠. 거기서 다 있는데 이제 거기를 증인을 부르질 못하게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 데이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국책기관이고 KDI 원장이 이제 용산에서 통제가 되니까 뭐 내놓지 않겠죠. 방법이 강제 수사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 실제 어떤 KDI 차원에서는 어떤 보고서를 만들어냈는지, 그다음에 그 뒤로 어떤 일이 또 발생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저희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결국 검찰이 움직이지 않는 이상 그 국회가 움직일 수밖에 없고, 국회가 움직여서 특검이 발동되고 특별검사가 임명되면 되는 거고, 그걸 두려워하니까 지금 당장 지금 첫 번째 특검도 안 하려고 하는 거라서. 그리고 여기가 또 예, 김성교 전 네, 네, 의원이 네, 네. 다시 공천이 됐어요. 맞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사실은 말씀드렸는데 네, 사실은 보훈공천인가요?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말이 안 되는데요. 네. 실제 57명인가요? 57명이 그 선거 도와줬던 그 네, 네. 사람들이 이제 다 유죄 선고하고 네, 벌금 예, 예. 내고 네, 네. 또 회계 책임자가 네, 네. 이제 1,000만 원 받아서 이제 의원직이 이렇게 박탈된 의원직이 네, 네, 박탈됐는데 만약에 자기가 죄가 없다 그러면 배지를 왜 내려놨겠어요? 네, 네. 스스로 이렇게 국민을 우롱하고 그래도 4년 동안 국회의원을 못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손해가 막 심하거든요. 맞습니다. 예산도 못 맞습니다. 챙기고 현안도 네, 못 네, 챙기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런 분을 또 이제 네, 네, 맞아요. 또 처갓- 이제 또 이렇게 처갓집 공천을 직행이라고 줬다 하는 건 이유가 있겠죠. 정말 이해하기 지켜야 할 어려운 것이 일들이죠. 있겠죠. 공천을 줌으로써 그분이 네. 뭘 역할을 해야 기대하니까 하는 주지 거죠. 않았겠습니까? 네. 뭐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지역에서 경실련하고 같이 스스로 사퇴해라 네네. 라고 계속 성명서도. 시위하고 성명서 내고 했는데 예, 예. 결국은 경선을 거치면서 경선을 거치는 거는 김성교에게 네네. 굉장히 유리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조직이 있을 거니까. 네, 경선에 거쳐준 거는 뭐 선택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계속 그 문제 가지고 저희는 싸우고 있습니다. 자격 없는 그게 사람이 공천을 책임이 받았고 있는 자 문제가 있고 그래서 뭐 네. 온갖 일이 벌어져서 네. 관련자들이 다 그냥 뭐 유죄 네, 판결 다 유죄 받았는데 판결 받았어요. 이게 이제 이런 생각이 전 들었어요. 이제 보훈공천이란 말이 네. 드린 게 언론에서 났습니다만은 고발 사주 사건으로 손준성 검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네. 이 사람이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이었고 눈과 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최강욱 등에 대해서 고발 사주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돼서 유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고발장 초안을 접수하기 하루 전날에 자신들의 카톡방, 네. 손준성, 한동훈 몇 명의 카톡방에서 한동훈 이 사람이 60개의 사진을 올립니다. 둘이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그거를 다 지워버렸어요. 압수수색 할 때 한동훈이 다 지워버렸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손준성이 고발장을 보낸 건 확인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손준성 검사를 검사장으로 승진을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입을 닫고 있는 거죠. 저는 보훈 승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와 비슷하게 이 경우도 보통 통상 경우는 그 어느 당이든 뭐 진보 보수든 뭐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그 정도 되게 되면 공천을 탈락을 하는데 네. 챙겨준 거죠. 그만 제가 그걸 뒤집어 생각하면
아까 이제 손준성 검사를 검사장으로 챙겨준 이유가 그만 뒤집어 생각할 경우가 똑같은데 김성교 씨를 의원으로 공천시켜준 거는 그만큼 막아야 될 게, 또 숨겨야 될 게 있는 거죠, 여기에. 그래서 정말 고생하셨고, 네. 이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한데요. 4월 총선에서 좀 잘 돼가지고, 네. 지금까지 뭐 눈비 맞으면서 고생하셨는데, 성과를 났으면 좋겠고, 이게 양평고속도로 맨 처음에 이제 부각이 되다가 지금 선거철 되니까 쭉 이렇게 관심이 빠진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건 안 되겠다. 아까 제 5가지 이유에 넣었던 이유도 김건희 씨 개인의 다른 2가지보다 훨씬 이게 무거운 건데, 네. 훨씬 무겁고 중요한 건데 관심이 빠지고 있어서 제가 이제 제가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할 때 이건 넣어야겠다 생각해서 넣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뭐 연락이 돼가지고 네. 한번 직접 방문하고 네. 싶고 또 와서 인사드리고 또 정말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돌아보고 우리 네. 가보려고 왔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말씀해 주신 네. 대로 어쨌든 서울 양평고속도로가 네. 현안에 좀 밀려 글쎄 말입니다. 있는 사실인데요. 어쨌든 장관님이 또 이렇게 다시 이제 서울 양평고속도로가 네. 국민의 관심을 다시 이렇게 보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네.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도 어쨌든 네.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 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어쨌든 우리 장관님 응원하겠다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뭐 지금 이제 야당에서 뭐 넓은 의미의 뭐 이제 민주 진보 진영 야당 같은 경우 이제 민주당이 제일 큰 당인데 지금 여러모로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제가 뭐 다른 당에 대해서 멘탈 언급할 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 지금 뭐 공천 때문에 좀 시끄러운 것 같아요. 안타까운 마음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양평 문제에 대해서 그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 좀 곤란한 사정같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신생정당이긴 하나 이럴 때 저희 같은 경우 제가 지금 당 이름이 이제 나왔어요. 확정이 네. 돼가지고 공지를 했는데 어떻게 되죠? 민주 조국혁신당. 조국신당의 가운데 혁자가 들어있습니다. 네. 공모를 했는데 네. 조국혁신당, 네. 그러니까 조국신당 안에 혁자가 있다 네. 보시면 돼요. 아, 조국혁신당이 네. 물론 이제 최종 결정은 3월 3일 날 하는데 오늘 이제 공식 안을 발표는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저와 조국혁신당이 이 문제는 계속 제가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겠다 생각을 네. 했습니다. 아, 이거는 고맙습니다. 그렇게 네. 해주시고. 네, 제가 뭐 저희도 저나 많이 저희 당이 힘들겠습니다. 그 지금은 선거운동 선거 시작 하지 않았지만 당 만들고 선거운동 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이미 약간 뭐 어떤 당순지만 아니면 대표 인물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그 5가지 사안에 넣었고요. 앞으로 창당이 되면 선거운동 과정에도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할 생각입니다. 제가 직접 제기해서 제가 어떤 당에서 어떤 역할을 하든 간에 제기를 하고 4월 10일 날 당선이 이제 국회가 국회는 좀 긴데 총선 끝나고 난 뒤에 국회가 열리고 나면 제가 제 이름을 걸고 5가지를 요구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일부러 제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제 이름 걸고 했기 때문에 그 중에 양평 문제를 제가 끝까지 문제를 제기를 하고 네. 제가 4월 10일 이후에 개원되고 난 뒤에 뭐 저 혼자가 아니라 저희 당 사람들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와서 지금은 오늘은 이제 겨우 저로서는 저희 조국혁신당으로서는 시작이고 네. 아까 말씀하신 2가지 범죄 혐의 외에 이까지 포함해서 종합특검 법안을 제가 발의할 생각입니다. 발의하고 당연히 발의하면 그 3개의 범죄 관련된 각 관계자분들 또 지역을 방문을 해야죠. 네. 하고 제가 약속을 드리는 게 하여튼 4월 10일 총선 이후에 오늘은 저 혼자 왔습니다만 수행원들하고 저희 이제 조국혁신당의 사람들, 의원들과 함께 방문해서 연대하고 저희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뭐 고맙습니다.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네. 저 나오라고 일정이 있다고 지금 네. 마무리하고 나올게요. 예, 아, 미안해. 네. 조국혁신당과 네네. 민주당과의 관계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당연히 민주 진보 진영이 같은 뭐 네, 정당이고요. 네. 민주당이 당연히 큰 정당이고 본진이고 저는 뭐 큰 항공모함이라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정당이 크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한 2번째는 규모가 크다는 거 외에
중도층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민주당은 수권 정당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과감하게 싸우기보다는 좀 조심스럽게 움직일 수밖에 없고 빠르기보다는 좀 약간 느릴 수밖에 없는 게 그 거대 정당의 특성인데 저는 그 민주당의 역할을 너무 존중하고 그걸 전제로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하기 좀 어려운 하길 좀 느리게 할 수밖에 없는 사안 또 지금 예컨대 이런 거죠. 이런 사안 같은 경우 지금 민주당이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하기 싫다고 네.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당도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뭐 별동대처럼 또는 회속청처럼 계속 치고 나가면 민주당에서도 좀 민주당의 많은 국회의원들 또 뭐 지방자치의원들 당원들도 이 문제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다들 현명하신 분들인데 당 전체 차원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그런 상황에서 조국혁신당이 계속 앞에 나가서 문제 제기하고 싸우고 외치고 이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론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민주당이 따라오고 이런 역할 분담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언론에서 또는 여기 뭐 민주당 당원이실 것 같은데 두 분 또는 뭐 원수님도 오실 것 같은데 저나 또는 뭐 제가 뭐 윤석열 편 들고 살겠습니까? 한마디 마무리를 하면요. 네. 그러니까 조국 저 개인이나 또는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의 발목을 잡을 일은 없다. 발목을 잡으려면 이 사람은 넘어뜨리고 자기도 넘어져야 되잖아요. 서 계시는 사람은 발목을 이렇게 할 일이 없고 발목을 계시고 저는 발목을 잡을 리가 없고 앞으로 뛰어나가서 민주당보다 먼저 나가서 먼저 문제 제기하고 외치고 싸우는 거 저희 목표지 민주당 발목 잡는다고 무슨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저도 지금 사실 제가 지금 나오라고 해석인데 죄송한데 한 말씀만 해주세요. 아닙니다. 정실련에서 저는 그 지역 주민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 나눴듯이 네네. 정말로 그 고속도로의 주범인분이 국회의원을 다시 하겠다고 하고 그러니까요. 취소됐음에도 하고 있고 해서 지역 주민으로서 진짜 너무 힘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네네네. 그리고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또 국회의원으로 나오면 또 똑같아질 텐데 하는 마음이었는데 이렇게 오셔서 방문해 주시고 또 이렇게 지지해 주신다는 게 너무 힘이 되는 것 같아서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예, 마지막으로 예, 예. 한 말씀. 사실 저희가 2명밖에 없는 민주당. 둘밖에 안 네, 계신데. 네. 그렇지만 저희 민주당이 부족한 부분들 그리고 민주당이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 잘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조국혁신당에 네. 거는 기대들도 사실은 많이 아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고속도로 예. 투쟁을 하면서 더 여실히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라서 투쟁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래서 이유로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런 비판들을 주변에서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굉장히 치열하게 싸웠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슈가 파묻혔지만, 그래서 이 농성장이 처음에 이렇게 많이 찾아오시다가 네네. 아주 오랜만에 지금 장관님 오신다고 네네. 이렇게 기자분들도 오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어지는 게 아니, 단순히 당연하죠. 양평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예, 모든 것들은 다른 저희 사회 다 절감하고 곳곳에 있고요. 이슈가 있는데 네. 그 이슈에서 그 민주당이 주력하는 역할이 있겠죠. 근데 민주당이 여러 이유로 좀 주력을 네. 못하는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에서 국민들은 화가 나거나 그렇죠. 답답한 게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치고 들어가려고 네. 그러고요. 그래서 보다도 좀 이렇게 현장지향적으로 네. 할 생각이고 제가 직접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네, 제가 알겠습니다. 어떤 약속 네. 오늘 빨리 잠시 와서 죄송한데 네. 제가 약속을 다시 한번 네,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저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예, 4월 15일 말씀해 주셨죠, 교수님. 예. 그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다시 또 국민 속에 네네. 이슈화시켜 주시는 거 네네. 감사드리고요. 네. 많은 국민들이 이제 의구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저게 왜 저 중대한 일이 글쎄 말입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노선을 휘게 만든 네, 것들에 대한 네. 논의 이런 것들을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네. 저희도 어떤 지역에서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도 자료 네. 만들어드리고 네. 또 최대한 함께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유, 너무 감사드리고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여튼
4월 10일 이후에 저희 조국혁신당 의원 또는 간부들과 함께 네. 꼭 찾아와서 그때는 이런 것보다 더 좀 크게 네. 행사를 하고 고맙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종합특검법 발의까지 준비를 해서 네. 그까지 저희가 세팅을 다 준비를 해서 네. 한번 찾아오겠습니다.